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초보 단계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그동안 나무를 많이 그렸었는데요. 그 나무를 실전으로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는 독일에 있는 파버카스텔 성이에요. 제가 2016년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무들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도 있게. 그래서 요 네모에 맞게 우선 틀을 먼저 그려줬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십자가를 그렸죠. 이건 대충 그린 건데요. 이렇게 어떻게 구도를 잡을지 모를 때는 십자가를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러면은 이 네모 비율과 이쪽 사진에서의 네모 비율과 비슷하면 돼요. 지금은 좀 너무 두꺼워진 것 같아요, 위아래가. 그래서 위아래 조금 더 얇게 해줬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건물이 들어가고요. 이만하게 건물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요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투시도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건물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투시도를 많이 신경 써서 그리진 않겠습니다. 요번에는 나무 그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고, 밑에가 지면이 일자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앉은 자리에서 찍었기 때문에 눈높이가 굉장히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일자를 그려주시고, 여기에 나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 나머지 반쪽에서 전나무 그렸던 것처럼 전나무, 얘는 메타세카이아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얘도 이렇게 세모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길쭉한 나무 형태를 하고 있는 두 그루의 큰 나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좀 담 같은 게 있어요. 담. 요거의 역할을 잘 몰랐었는데 이만큼 있고요. 그 뒤로 나무가 또 이렇게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큰 나무 두 개와 가운데 조금 나무, 또 오른쪽에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좀 큰 나무인데 이 앞에 나무들이 워낙 커가지고 좀 많이 커 보이진 않네요. 자, 이렇게 틀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틀을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은 초급 단계니까 이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펜화로 그린 거, 요거를 이제 펜화로 섬세하게 그린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따 끝나고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펜화 그린 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구름은 여전히 한번 문질러 보는 걸로 해볼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최대한 눕혀서 문질러 준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아직도 버리지 않은 이 휴지 최다 출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질러 줬어요. 그냥 느낌만 내겠습니다. 하늘은. 자, 여기는 왜 남겼냐면 구름 같이 보이라고요. 이 구름 연습은 좀 해보셨나요? 이게 꽤 재미있는데요. 그렇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재미를 가지고 그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충 하잖아요. 이렇게 대충 해도 느낌이 나온다는 거, 그런 기분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해도 느낌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그런 거. 자, 그래서 기둥을 하나 길게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는 가지가 이렇게 세로로 붙어 있네요. 위로, 가운데서 양쪽 위로 뻗어나가듯이 돼 있어요. 그리고 빛이 오른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선. 초보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사선이에요. 요 사선은 얼만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느냐. 제일 쉬운 건데 제일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되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 칠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 전나무 했을 때 세로로 그린다 그랬었죠. 이렇게. 자, 지금 보니까 오른쪽보다 왼쪽이 훨씬 더 이파리들이 많네요. 자, 이렇게 세로로 그릴 때도 빛이 오른쪽에서 왔기 때문에 오른쪽 할 때는 조금 힘을 빼주세요. 이렇게 슬쩍슬쩍 힘을 빼주시고, 왼쪽으로 갈 때는 좀 힘을 주셔서 이런 느낌이 들도록. 자,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남은 데서는 줄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요거는 벚나무 할 때 조금 했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안 보일 때는 또 적당한 색깔로도 해주시고, 또 가운데가 보일 때는 이렇게 진하게 해주시고, 또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앞에 이파리가 많아서 가릴 땐 또 이렇게 가려주시고요. 요거는 세로선은 촘촘히 하면 할수록 좀 뭔가 더 자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충 하겠습니다. 대충 좀 터치를 크게 이렇게 해보고 있고요. 자, 기둥을 이렇게, 여기서는 그림자가 져서 진하게 해줬고요. 밑에서는 여기까지는 진하게 해주고, 여기는 그냥 보이니까 좀 밝게 해준 다음에 뒤에 배경을 진하게 해줄 거예요. 뒤에 배경을 진하게 하면서 이 나무의 끝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할 때는 진하게, 요거는 빛이 반사가 안 돼야 될 텐데요. 이게 화면 조정을 할 때는 빛 반사되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막상 그리고 나면 흑연에 빛이 반사돼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왼쪽 부분이 끝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덩어리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그 밑에를 조금씩 진하게 한다는 거. 이 덩어리는 큰 나무 그릴 때도 설명을 했었고요. 벚나무 그릴 때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오른쪽은 조금 빈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약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띄엄띄엄. 이 정도면 표현이 된 것 같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좀 풍성한 나무, 요런 보조선, 둥글둥글하게 한 보조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어도 돼요. 보이도록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1편부터 했었던 그 사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빛이 왔기 때문에 왼쪽을 조금 더 진하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형태를 잡아가면서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선을 그린 다음에 이쪽은 밝은 색이잖아요. 빛을 받아서. 여기 이제 이 나무에서 이 왼쪽이 어두워질 텐데, 이게 어두워지면서 요 왼쪽에 있는 나무의 밝은 부분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 사선을 그릴 때 여기를 진하게 하면서 이렇게 진하게 해서 요 외곽선이 이 왼쪽 나무의 오른쪽 외곽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를 진하게 세로선, 어떤 선으로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럴 때 그냥 세로선으로 진하게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진하게 해주시고, 기둥, 나무 기둥을 조금 밝게, 그 다음에 그 옆엔 조금 더 진하게. 자, 이렇게 되면 이 나무에 기둥도 생겼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또 기둥이 보이네요. 얘도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 기둥이 보였다는 건 여기 덩어리에서 밑에 덩어리와 여기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니까 여기를 진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여기서는 일자고요. 11자고 여기서는 살짝 M자식으로 다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큰 덩어리고 여기는 조그만 덩어리가 하나가 또 있게. 자, 여기도 M자. 그리고 여기 또 이 또 커다란 덩어리의 어두운 부분을 진해주시면 되겠죠. 진하게 하면서 여기 외곽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기둥이 보인다는 건 여기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니까 여기를 진하게, 그러면서 얘가 다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또 진하게 해주시면 얘가 한 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진하게 해준 게 조금 이 앞에 거보다 뒤로 가게 되는 거겠죠. M자를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이 덩어리가 보이게 앞을 진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밑에 이 덩어리의 어두운 부분을 진하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나무 2개가 됐어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앞에 담 같은 담쟁이가 둘러싸여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선으로. 그리고 요런 거 커다란 사물이 있고 뒤에 또 진하게 사물이 있을 때는 얘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얘까지 진하게 해주면은 복잡하기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뒤에 거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 진하고 오른쪽이 밝게 사선을 그려주시고요. 한 번 그린다고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진하게 하세요. 진하게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사선이라도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확실히 이쪽이 진해졌죠. 그리고 여긴 밝아요 지금. 그럼 이 뒤에 있는 나무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밝고 어둡고 되면서 나무 2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M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요 건물은 요번 주제는 나무니까 건물은 대충 그려주겠습니다. 절대 못 그려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기 귀찮아서도 아닙니다. 요럴 때는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편집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리 편집 기술을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는데요. 제가 조금 게을러서 공부를 제대로 잘 안 해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건물은 대충. 이거 건물 잘 그리신 줄 보면은 뭐라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여기 2층. 이쪽 유럽 쪽, 독일 쪽은 항상 지붕에 이렇게
창이 나와 있어가지고 다락방처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창문들. 그리고 처마밑만 조금 진하게 해줄게요. 집중하느냐고 말이 없습니다. 건물 주인공이 아니니까 저는 어느 정도만 표현을 해주겠게요. 이 정도만 할까요? 하단이 있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이 나무만 하면 이 스케치가 끝나요. 금방 끝나죠? 자, 여기는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여기에 하나 있고요. 그 뒤로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 두 개 중에 이 밑에가 강조가 될 거예요. 구멍 뚫린 데 말고. 자, 그래서 이 건물도 살 수 있게 진하게 시작을 하셔서 밑에를 일단 완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 나무에 얘는 약간 이렇게 부채형했던 거를 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왼쪽이 진하고 오른쪽이 밝아지도록. 진하게 해서 가지들을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진한데요. 이 뒤에 거, 여기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보다 더 진하게 할 것이냐 더 흐리게 갈 것이냐. 먼 거는 흐리게 가는 게 조금 더 효과가 나거든요. 저기 원근감 할 때. 그래서 여기는 여기 흐렸던 것처럼 뒤에 나무는 조금 흐리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아주 진한 거니까 해주시고, 그러면 요거랑 얘랑 구분 짓기 위해서 여기를 좀 진하게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또 M자를 하시면 자, 이렇게 하면은 풍경화 하나를 그려봤습니다. 우리는 스케치죠. 정밀묘사가 아니고. 이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좀 그럴싸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구름도 조금 더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우개질을 한번.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풍경화를 한번 또 그려봤습니다. 이제 나무들이 이제 겹쳐져 있는 거를 표현을 해본 건데요. 어떤가요? 많은 수고로움이 없어도 꽤 그럴싸하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이 건물을 그리는 원근법, 투시도법, 그거를 한번 같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더 멋진 풍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 짜잔, 요거는 그 당시 워크숍 갔다 와서 바로 그렸던 펜화예요. 요게 제 인스타그램에는 소개가 됐는데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요거는 펜으로 그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연필로 다 많이 하게 되면 선으로도 펜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씩 다 표현한 요 그림과 우리 초급에서 사비에다 그린 요 그림, 이렇게 뭐 굳이 다를 거 없죠. 금방 그린 거랑 펜으로 한 거랑. 펜으로 하면은 섬세하게는 할 수는 있는데요. 또 요 연필만의 그런 또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